안녕하세요. 친한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이 소송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이제 여러 사람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 부동산 분할에 관해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해서 공유물을 분할하는 건데요. 아무리 작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을 원할 때 부동산 자체를 나누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처분해서 처분 대금을 나누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은 공유로 남더라도 나는 돈을 받고 나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공유자에게 돈을 주고 단독 소유를 하고 싶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물 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현물 분할. 이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라면은 만약에 3명이 공유하고 있다. 3분의 1씩 그러면 땅을 3등분해서 나누는 거죠. 그냥 면적만 보는 건 아니고요. 예컨대 한쪽만 도로에 접해 있다면은 그쪽 땅이 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쪽 땅을 분할할 때는 면적을 더 적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부동산의 형상, 이용 상황, 경제적 가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분할된 그 부분이 경제적인 가치가 동등하도록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현물 분할이 공평하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어느 일방에게 금전을 조금 더 부담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분할 방법은 전면적 가액 배상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공유자 중에 한 명에게 공유물 전체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아니면은 일부에게 귀속시키고 그 소유하는 공유자들이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액을 배상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현물 분할의 하나로 인정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 공유물 전체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이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을 받으려면은 이 사람이 공유물 전체를 소유할 이유가 있다라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공유자 중에 한 명 또는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공유물 전체를 소유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공유물의 지금 현재 현황과 이용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공유자가 공유물 전체나 대부분을 장기간 어떤 특정한 용도로 사용을 해오고 있다면은 그 사용 현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현재 그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공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물리적인 특성도 고려될 수 있는데요. 토지가 좀 정형적으로 생기지 않았고 도로에 접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의 차이가 많이 크다던가 또 인근에 묘지가 존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현물 분할이 좀 어려운 경우에 대금 분할이나 가액 배상 이런 걸 주장하기가 유리하고요.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토지 위에 특정 공유자의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반수의 지분권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압도적인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있으면 대부분 그 공유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뭐 압도적이지는 않고 좀 많은 정도다.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부동산을 계속 이용해 오고 있었다던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이용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 또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공유물 분할에서는 다른 당사자의 의사도 중요한데요. 다른 당사자들이 그 가액 배상 방법에 동의하고 그 부동산의 가액이 공정하게 감정평가가 된다면 나는 그 금액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지분 취득의 경위도 중요한데요. 공유 지분 투자를 뭐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경매 같은 것을 통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공유물의 이용보다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지분 가액을 지급하고 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공유물 분할 방식은 대금 분할인데요. 이거는 이제 공유물을 경매에 붙여서 매각 대금을 비율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현물로 분할했을 때는 현저하게 가액이
감손된다. 이런 경우에 이제 최종적으로 내리게 되는 것이 이 경매 분할이고요. 특히 공유물의 전체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채무를 공유물 현물 분할했을 때 적절히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대금 분할, 즉 경매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분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꼭 알아두셔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 부동산을 소송 중에 처분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소유자에서 제외되고 다른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한다던가 아니면은 소송 인수 절차를 밟는다던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만약에 모르고 그냥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면 이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할 때 그 전에 가처분을 꼭 해두고 진행하는 것이 효율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의 방법,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공유물 분할을 받기 위한 그런 준비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